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 컨퍼런스 GTC 2025가 진행 중인데요. 가장 주목을 했던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에서는 역시 AI를 강조하며 예상대로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고 AI 로봇 모델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AI가 미래의 기술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 기업들도 기술 개발 환경과 지원책이 마련돼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봄을 알리는 춘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때 아닌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과 전남 해안 지역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3월을 무색하게 하는 굵은 눈발이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종종 걸음하거나 겉옷을 벗어 뒤집어 쓴 채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소양강 일대는 설국으로 변해 강가의 나무들은 마치 벚꽃 같은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밤새 그리고 오후까지 눈이 쏟아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서울에 내린 대설주의보는 관측 이래 가장 늦습니다. 과거 가장 늦은 서울 대설주의보는 2010년 3월 9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북극 한파가 남하하면서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로 기록되었습니다. 최대 적설량을 보면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 45cm 이상, 서울 강북에는 11.9cm, 충청과 전라, 경상권에도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순간 초속 30m의 바람이 부는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고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극발 냉기가 몰고 온 요란한 날씨는 오래가지 못해 아침까지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에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3월 중순에 쏟아진 이번 폭설은 뒤늦게 내려온 북극 한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올봄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태풍 모양의 눈구름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다가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소용돌이가 내려와 지상에도 강한 저기압이 발달한 건데 서해를 지나면서 수분을 공급받아 눈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믹스 커피를 섞을 때 위에서 강하게 돌려주면 하층까지 구멍이 뻥 뚫리면서 회전이 가해지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 상층의 전리저기압의 강한 회전이 하층의 회전까지로 전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북극 한기가 뒤늦게 몰려온 이유를 대기 상층 10km 높이에 있는 성층권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높아진 점에서 찾았습니다. 북극에 있는 성층권 지역에 돌연수온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아주 강한 북극 한기가 내려오는데요. 올봄 동안 추가로 성층권의 기온 변화가 북극 한기 남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습니다. 성층권 돌연수원이 3월에 일어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또 계절적인 영향으로 햇빛이 들기 시작하면 성층권이 뜨거워지면서 아예 바람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돌연승원이라는 현상 자체도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최근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특정 지역에 공기가 오래 머무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온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날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에서도 때늦은 폭설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구마모토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눈이 쏟아졌는데 임시 휴교와 교통 차질도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00m 앞도 분간하기 힘들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눈이 쌓여 발걸음을 내딛기도 쉽지 않습니다. 홋카이도는 24시간 동안 50cm 가까이 눈이 쌓인 곳도 있습니다. 항공기 70여 편이 결항했고 열차도 120여 편이나 운행을 멈췄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260여 개 학교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남쪽 규슈 지방의 구마모토시는 10년 만에 3월 눈이 내렸습니다. 寒くなってちょっと嫌です。早く春にやってほしいです。 일본 중심 혼슈의 나가노현도 예상 밖의 눈이 내렸습니다. 축구장은 관중석까지 완전히 눈이 덮이면서 예정된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いやもうマジで残念です。昨日まだできる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朝起きてもアウトですね。 일본 기상청은 상층의 찬 소용돌이와 지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도 많은 눈으로 교통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속 30m 이상의 강풍과 낙뢰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해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시험 비행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장기간 발이 묶인 우주비행사 2명이 9개월여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8일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순이 윌리엄스 등을 태운 우주캡슐 드래건의 귀환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드래건 캡슐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새벽 1시 5분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을 출발해 17시간쯤 뒤인 오후 5시 58분쯤 플로리다 앞바다에 입수했습니다. 드래건 캡슐은 입수하기 4분 전쯤 낙하산을 활짝 펴고 하강 속도를 서서히 줄인 뒤 바닷물로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지구로 돌아온 우주비행사 4명 가운데 항공우주국 소속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지난해 6월 8일간의 우주 체류 여정으로 지구를 떠났다가 결국 287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미국 수입 물가가 11개월 만에 최대로 치솟았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 주택 시장 회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지난달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는 0.4% 치솟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관세로 원자재 가격도 올라 주택 시장의 회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당 평균 9,2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주택 건설 업체들의 경기 심리는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관세 공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고심 중입니다.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FOMC 참여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12월 점도표에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는데 예상 밖의 매파적 기조에 당시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최근 성장 우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The Fed is likely to say they're in no hurry to cut interest rates, but I think they're going to take a more of a dovish tone during the press conference.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관세를 고려해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상승시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인공지능 칩 분야의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앞으로 출시될 AI 칩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8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SAP 센터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5에서 2028년까지의 AI 칩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블랙웰을 출시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내년에 루빈이라는 새로운 AI 칩을 출시하겠다고 지난해 6월 발표했고 이날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황 CEO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블랙웰 업그레이드 버전과 루빈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이고 2028년에는 새로운 AI 칩 파인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내연기관 차량 주유 시간만큼 빠르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와 충전 시설을 출시합니다. 왕천푸 비아디 회장은 그제 중국 선전 본사에서 개최한 발표회에서 5분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슈퍼 E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5분 충전으로 주행거리 275km를 확보하는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빠르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난주 공개한 CLA 전기차 세단이 10분 충전으로 325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보다도 앞섭니다. 왕 회장은 비아디의 목표는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 시간만큼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 전역에 초급속 충전소 4,000곳 이상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아디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처음 적용한 한 L 세단과 탕 L SUV를 각각 최저 27만 위안과 28만 위안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유니스트와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유니스트 지관서가에서 AI 편견을 넘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심재영 유니스트 인공지능 대학 원장이 사회를 맡고 책 저자인 안현실 유니스트 연구부총장, 권호성 마이크로소프트 이노베이션 허브 총괄 상무 등이 참석하며 AI의 윤리적 문제와 AI 기술 편향 등 사회적 영향을 다루고 포용적 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포스타 QR코드를 통해 선착순 6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카이랄 나노페인트 기술로 의료용 나노 소재에 카이랄성을 부여한 자석 나노 입자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염지연 교수 연구팀은 나노 소재 표면에 카이랄 나노페인트를 적용해 다양한 크기의 소재에 카이랄성을 부여하고 카이랄 자석 나노 입자를 합성해 자기장 처리로 종양을 괴사시키는 항암 온열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랄성은 왼손, 오른손이 다른 것처럼 분자식은 같지만 원자 배열이나 입체 구조가 다른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디카이랄성을 가진 자석 나노 입자가 L카이랄성보다 암세포에 더 많이 흡수돼 항암 효과가 4배 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앞으로 의료용 바이오 소재 등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과 바이오 센서, 촉매와 나노 효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나선 건데 학생들이 돌아올지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른바 동맹휴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 중 신입생 등 일부를 제외한 650여 명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지 않자 전북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임신과 출산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닐 경우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휴학계를 반려한 겁니다. 이런 조치에 의대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하고 등록하더라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될 수 있다는 학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의대 교육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학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충남대 역시 오는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도 의대가 있는 다른 대학에 공문을 보내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대학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해 자연계열 수십 모집에서 논술 문제 유출로 재시험을 치렀던 연세대학교의 27학년도 모집 인원이 58명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모집에 응시한 수험생 가운데 110명은 중복 합격했고 미등록자도 발생해 최종적으로 모두 358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당 전형의 모집 인원은 261명으로 재시험으로 인한 초과 모집 인원은 2년 뒤 정원에서 감축됩니다. 교육부는 다만 연세대의 모든 전형 결과를 합산한 결과 초과 모집 인원은 5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위원은 의료공급자 대표단체와 수요자 대표단체, 그리고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는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심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로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 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직속 수급추계위원회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 발생 농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시군의 축산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193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농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신고했고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제역이 추가 확진된 이곳 농장은 지난 13일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1차 농장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들을 들린 사료 차량이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암의 다른 한우 농장 2곳도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두 곳 모두 구제역 1차 농장과 1.8km, 3차로 확진된 농장과는 불과 10m 정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저 있죠. 알을 조금만 가면 거기서 먼저 걸려가지고 확산이 아주 많이 퍼져갖고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수업은 됐으면 하죠.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영암과 무안 등 전남 10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모든 시군의 백신 접종을 오는 주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에는 다 완료해야죠. 어찌됐건 22일 안에는 접종 끝내려고 합니다. 접종을 하고요. 기다려야 돼요. 이제 기다림이 시간이고 이 기다릴 때는 이제 농장 단위 소독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도 크게 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 세량제 인근에서 죽은 살기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폐사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포유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례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살은 야생에서 주로 새를 잡아먹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된 항원은 H5형인데 정부는 고병원성인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유류 감염이 확인되면서 인체 감염 우려도 커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해외에서는 야생동물이나 소 등의 가축을 거쳐 사람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인체 감염 70건이 보고됐고 지난 1월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처럼 대유행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지역, 아시아 지역이나 그런 데서 인체 감염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또 증증 사례도 발생하고 또 사망 사례까지 계속 발생하니까 위험도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전체 인구의 25%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백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부서진 아파트 자리에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7년여 만에 피해 지역이 환골탈태했는데 재난극복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 흥해읍입니다. 아파트가 통째 기울어져 한눈에 봐도 위태롭습니다.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은 지 7년 반 만에 폐허가 된 아파트 자리에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지진 진짜만 들어도 끔찍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나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잠잠해지고 대성 아파트 자리에 이제 이런 게 생겼다는 게 흥해 주민으로서 너무 좋고. 도서관과 함께 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까지 들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멀리 나갔어야 됐는데 우리 읍 안에 이렇게 생기니까는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책도 많이 읽고. 복합 문화시설은 지진 이후 포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진 발생 이듬해부터 모두 2,900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 내년 상반기 공적 임대주택 입주가 이뤄지면 지진 복구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 지역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과거의 공동체 이상으로 더 활성화된 그러한 경제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낸 그런 모범 사례로. 지진으로 생긴 아픔이 가득했던 현장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진 피해 극복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월 1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